보수 지급을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그 중개계약은 상사중개계약이 아니라 무슨 중개계약에 해당한다? 민사중개계약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니까. 근데 요물계약이에요? 낙승계약이에요? 낙승계약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틀려버린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번에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서 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므로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 해놨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 점에서도 틀려버렸고 알겠어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해야 되는 건 맞죠? 맞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속으로 중개를 접수받아도 그렇죠? 위반일 뿐이지 전속중개계약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계약이다 이렇게 봐야 돼. 3번에 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중개보수의 한도를 배제한다 뭐한다? 뭐한다. 우리 법정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거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배제하는 합의를 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죠. 4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정보를 우야 되는 거다? 공개해야 되는 거다. 4번이 O네. 5번에 의뢰인으로부터 일반 중개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그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서잖아. 작성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O라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정보 공개의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24번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일반 중개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출제된 지문이긴 하지만은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져요. 자꾸.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알았어요. 자꾸 이 신청이 들어오는 지문이거든. 이런 지문은. 왜냐하면은 조사해봤나 이 캐프만 또 할 말이 없어요. 조사해봤나 이 말. 통계 조사해봤나 이 말이지. 알았어요. 이 신청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 출제 근거가 불명확한 거 이런 건 가급적마다 못 내는 상황이 돼버려요. 내고 싶어도. 내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은. 알겠어요. 내기가 힘들다. 이번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앞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유효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지. 몇 월로 3월로 한다라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3월이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하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없죠? 그걸 틀렸고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뒷면에 보면은 윗부분이 권리 이전용, 아랫부분이 권리 취득용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어요? 이 지문이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 이 문제가 2.5점 한 문제로 나왔어요.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그 뒷면에 기재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 알겠습니까? 근데 답은 의외로 쉬워요. 희망 가격. 알겠어요? 무슨 소리가 있죠? 희망 가격. 희망 하면 전부 다 뭐다? 취득이에요. 취득. 알겠어요? 그 다음 25번에 중개관 설명으로 OX 바르게 짝지은 걸 찾아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쓰지 않고 전속중개를 체결하면은 업무 정지 사유지 등록 취소 사유합니다. 서식 작성 안 했다고 등록을 취소까지 하는 거는 지나친 제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업무 정지 사유.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라는 소리다. 왜 비전형계약입니까? 이리 물으면 또 이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전형계약이 아니니까 비전형계약이지. 이 하면 또 동어반복이 되잖아요. 왜 비전형계약입니까? 이리 물으면은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전형 계약이다. 이러면 돼요. 민법에 규정이 있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전형 계약이다. 그게 몇 개나 있더라? 15개나 있더라. 라는 거잖아. 그래서 D가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기억은 뭐다? X고 니은과 디귿이 위에다 O에 되네요. 그 답은 1번. 26번 전속중개계약 서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보수의 50%에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이죠. 특징.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2주일에 1회 이상이죠. 알겠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더라.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의뢰인으로서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약관의 문장을 두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4번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고 있다. 서식의 기재사항을 지금 다 떠올려야 돼요. 이게 이제 실무 문제라는 거야. 중개의 접수 실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런 것들 많았잖아.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사항들 묻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 이런 건데. 서식의 기재사항을 묻는 이런 문제는 어떤 의도에서 내느냐 하면 실무 문제랍시고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런 서식을 작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될 때 작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자신이 작성하는 그 서식의 내용에 대해서 훤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취지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시험 문제 대비할 때는 서식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안 보고서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에서 실무 서식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그 다음 무슨 서, 확인설명서, 1, 2, 3, 4. 이 서식만큼은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는 볼 시간 없으면 안 봐도 좋아요. 시간만 있으면 보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사무소 이전 신고서, 휴업 신고서, 폐업 신고서, 인장 등록 신고서, 고용 신고서 이런 서식들은 참고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그래도 무시하더라도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꼭 서식을 눈으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됐고 5번에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 너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이리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이리 물으면 또 이런 답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는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쓴다. 이 문장은 또는이 틀린 게 아니고 아예 서명 및 날인이고 서명 또는 날인이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이든 미치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27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내용이 아닌 것을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 한 거야. 7가지 왜 안 나? 안 왜 안 나? 그거 묻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5번에 주의를 중기답이 되어 있잖아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더라도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왜 공개하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손 탄다 했다 이 말이지.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 28번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서에 틀린 것은 두 서식을 비교해서 묻는 거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14호 서식과 15호 서식으로 둘 다 법정 서식이에요. 이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에 정해놨지만 권장의 의미로 정해놨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무 사용의 의미로 정해놨고 3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내용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답을 너무 쉽게 만들어낸 거지. 제가 네모 테두리 쳐드렸죠.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서에.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라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5번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 서식상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재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네모박스 밖에 기재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29번에 2017년 10월 10일 자기소유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유효기간 5월에 전속중개를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설명을 찾아라. 전속중개의 유효기간은 법령상 3월이므로 갑과 을 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됩니까? 5월이 유효합니까? 5월이 유효한 거지. 약정한 바가 없으면 3월이 된다 그랬지. 알겠어요? 이번에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을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뭐 한다? 공개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10월 22일까지 가는 게 틀렸잖아. 며칠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돼. 그게 틀려버렸죠. 그래서 3번 을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 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다? 공시지가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문제가 매매입니까? 임대차입니까? 임대차잖아.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의 자유 함정을 걸어놓은 거다. 4번 을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뭐 한다? 통지해야 된다. 정보 공개를 했으면 이러이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라고 다시 지체 없이 을에게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여기 오네.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로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 또는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뭐 때문에 틀렸다? 구두 때문에 틀려버렸고. 그래서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해놨습니다. 기업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을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인데 그것이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되죠. 그것이 니은 일반 중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네. 그래서 디귿 전속 중개를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해놨는데 공개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오히려 정보 공개할 사항에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간다. 틀려버렸죠. 리얼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데 그것도 틀려버렸고 그래서 미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일반 또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또 틀려버렸고 옳은 것은 몇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0 근데 이런 게 문제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를 많이 달아봤지만 어떨 때는 보면 뭐다 고를 필요도 없이 다 O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다 골라라 해놓고 5개 중에 맞는 건 이것처럼 뭐 한 개뿐이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상당히 흔들립니다. 실전에서 알겠습니까?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 정도 고를 것 같은데 뭐다 한 개밖에 없고 흔들려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야. 31번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 맞죠? 맞지만은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사 중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사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인은 아니죠. 그래서 5네. 2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비록 유상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하여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평무계약에 해당한다 했는데 뒷부분이 틀려버렸죠. 그래서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특수한 쌍무계약 이렇게 봐야 합니다. 특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보는 거죠. 순수한 편무계약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특수한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이제 판례 문장에 보면 이렇게 딱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글자 밑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붙여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특수하냐? 그렇지? 이렇게 딱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 정지조건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거 아닙니까? 중개 완성이잖아. 완성. 중개 완성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을 하는 중개계약이잖아. 그 다음
3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지만 중개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중개계약을 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는 이것만 고집하면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 그 다음 4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뭐과 구별은 된다. 위임계약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을 제가 만들어 넣어본 이유가 알겠어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계약은 아까 판례 입장에 따라서 민법상 무슨 계약과 같다. 위임계약과 같다. 이렇게 자꾸 보잖아.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판례에 보면 같다. 같다. 중개계약과 위임계약은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이 같다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봐야 돼. 유사하다. 이런 의미로 판사가 쓴 거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봐. 이 중개계약 전형계약이야 비전형계약이야? 비전형계약이잖아요. 이 위임계약은 전형계약이야 비전형계약이야? 전형계약이잖아요. 그럼 이것과 이것이 같다 하면 이것도 전형계약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비전형계약이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가 쓴 판결문의 표현도 뭐다? 새겨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새겨가. 근데 판결문에는 같다리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건 유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다 없다? 차이점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차이점. 그 차이점 하나가 바로 뭐다? 우리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민법에 위임계약 공부 안 했지만 이거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위임계약 관계.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서 보통 대리권 수여할 때 무슨 장 하면서 써주나? 위임장. 그럼 위임장 쓰면서 대리권 수여할 때 돈 받고 써주나? 알잖아. 알겠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뭘 하는 거다? 무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상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거는 원칙이 유상이고 예외적으로 뭐? 무상. 이거는 반대로 원칙이 뭐? 무상. 예외적으로 뭐? 유상. 그 점에서 구별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봐봐요. 예를 민법 공부할 때 뭐 매매 계약도 공부하고 교환 계약도 공부하고 임대차 계약도 공부하고 이리 하지만은 아시죠? 그게 이제 임대차 계약 특히 공부할 때는 뭐하고 구별을 많이 시켜줘요? 전세권하고 많이 구별을 시키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공부할 때 구별해야 될 것들은 구별할 줄 알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구별할 것들은. 그래서 이 같은 거는 같이 취급하고 다른 거는 다르게 취급하고 이런 관점에서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금융차보호법하고 같은 법이가 다른 법이가? 다른 법이지. 그 어떻게 달라요? 하면 할 말이 많다 안 많다? 많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많지 뭐. 알겠어요? 많지 뭐. 한기문 이야기해봐요. 그 임대기간 틀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임대차 계약 기간이 틀리고, 알겠어요? 틀리고, 목적물도 틀리지. 임대차 목적물이 틀리지. 저쪽은 주거용 건축물, 이거는 뭐다? 영업용 건물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근데 같은 것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알겠어요? 우리 주임법이든 상임법에도 보니까 다 똑같이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두고 있더라, 안 두고 있더라? 두고 있더라. 그건 똑같다, 이거. 알겠어요? 똑같은 건 똑같이 취급하고,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도 봐봐요. 처음으로 되돌아가봐. 처음으로 되돌아가봐. 물건 공부하면서, 물건의 종류 하면서 공부하잖아? 공부하는데, 알겠어요? 용의물건 하면서 공부하고, 담보물건 하면서 공부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용의물건 공부하면서 뭐다? 전세권 나오고, 지상권 나오고, 지역권 나오잖아? 그럼 그 공부 다 따로따로 하잖아? 따로 하면 세 가지는 다 용의물권인데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또 왜 틀리노? 지상권하고 또 지역권은 또 어떻게 틀리노?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뭐다? 자꾸 밝혀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도 확연하게 뭐다? 전세권에는 이게 특징이네. 지상권, 지역권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이런 게 있네. 그걸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별되는 특징, 그런 걸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잖아.
전속 중개계약하고 일반 중개계약하고 구별되는 특징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계약서가 틀리고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물어보고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뭐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 특징 구별된 특징을 물어보고 있잖아. 또 제일 이때까지 잘 물어본 게 이야기였어요. 이기라. 제일 핵심적인 구별되는 특징은 정보 공개예요. 알겠어요? 정보 공개. 그 중개계약의 개념에 비춰봤을 때 가장 구별된 특징이 정보 공개인 거야. 공개. 알겠어요? 그 보존기간도 다른 거지. 알겠어요? 다른 거지. 3년 돼 있고 이런 규정이 없고 이런 것도 차있지만 계약, 중개계약의 개념에 비춰봤을 때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뭐다? 정보 공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알겠어요? 단점이 있잖아. 단점이. 알겠어요? 여러 군데 의뢰한 게 아니잖아. 알겠어요? 한 군데만 의뢰했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해필이면 능력 없는 개업공인에게 딱 골라가 전속 중개 의뢰를 뿐만 뭐다. 오히려 중개 완성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단점이거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의무가 뭐고? 정보 공개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럽니다. 패턴이 그런 겁니다. 몇 번 하다가 또 5번, 31번에 5번 민법에서 정하는 위임,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이 네 가지 명칭 봐봐요. 전부 다 무슨 계약이고? 전형계약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형계약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성격의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혼합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독자적 성격. 그러니까 봐봐요. 위임계약하고 같은 거 아니라 유사할 뿐이지. 고용하고 뭐다 같은 거 아니라 유사할 뿐이지. 도급하고 뭐다 같은 거 아니라 유사할 뿐이지. 알겠어요? 그 독자적 성격의 계약이니까 비전형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석해 보니까네 이놈의 중개계약은 위임의 성격도 좀 지니고 있고 도급의 성격도 좀 지니고 있고 고용의 성격도 좀 지니고 있고 현상광고계약의 성격도 좀 지니고 있다. 섞여 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혼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5번 내용도 옛날에 알겠어요. 자격시험에 다 등장했던 내용들이라요. 알겠어요.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6,000개 지문 중에 똑같은 지문 없다고. 알겠어요. 명심해야 돼. 32번 중개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중개권한의 독점성 정도를 기준으로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알았어요? 이 중에서 가장 독점성이 강한 게 뭐다? 독점 중개계약이. 독점성이 없는 게 일반인데 전속 중개계약은 독점 중개계약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에 해당한다. 2번 거래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를 무슨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공동중개계약이라고 하고 3번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약금이 보장되는 것은 무슨 중개계약에 해당한다? 독점중개계약에 해당한다. 요점이 바로 무슨 중개계약과 구별되는 거다? 전속중개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이고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은 정률 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순가 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틀려버렸네. 5번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 의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혀 교섭한 사실이 없는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더라도 위약금 지불하지 않는다. 그 소리잖아. 알겠어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뿐이지. 33번 의뢰인으로부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작성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틀려버리네. 바로 답이다 말이지. 2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은 중개대상으로의 위치와 규모도 기재해야 한다. 해야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 위치와 규모, 그 다음에 뭐 거래전 가격, 거래전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리고 그 밖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 3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즉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식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4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은 뭐하게 돼 있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될 것이고 일반 중개계약 유효기간을 의뢰인과 합의하여 매달로 약정해도 된다. 5월로 약정해도 되고 6월로 약정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34번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적용되는
의무. 그걸 고유한 의무사항. 그걸 아니라고 고유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걸 찾아라. 1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즉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고유한 의무 맞죠? 그렇지. 2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 체계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도 고유한 의무 맞고, 의뢰받은 중개대상을 공개했으면 다시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한다. 해야 되고, 4번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이행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5번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입니다. 고유한 의무. 고유한 의무. 이런 관점이 바로 법 공부할 때 우리가 의무의 내용만 자꾸 머릿속에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의무가 잡아요. 누구의 의무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소리야. 누구의 의무냐. 자, 물어보겠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 누구의 의무입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사항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적인 의무,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갖다가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나 안 되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그 게시 의무, 누구의 의무입니까? 그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지, 소속 공인중개사 본인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 신고했어요. 그럼 제 자격증도 걸지만은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끌어놔야 되잖아?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 걸 안 끌어놨어. 고용 신고했는데도 안 끌어놨어. 안 끌어놨어. 그러면 개시 의무 위반이죠? 위반이면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사유거든? 그 과태료를 누가 받는다? 그 소속이 받는 게 아니고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거야. 의무의 주체의 문제. 알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 자, 실거래가 신고 제도로도 가봐요. 알겠지?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거래를 직거래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기들이 직접 거래했어. 실거래가 신고 의무 있죠? 누구의 의무입니까, 그게? 거래 당사자 공동의 의무기야. 알겠지? 거래 당사자 공동의 의무기야. 공동으로 서명 떠는 날 내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공부했잖아. 알겠지? 그렇죠? 근데 그 공동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 없나? 있잖아. 알겠지? 그럼 거부한 사람은, 공동 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의무 위반이가 위반이가? 위반이잖아. 그 공동 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해서 얼마? 신고 의무 위반이잖아. 얼마?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지? 의무의 주체다 이 말이야. 알겠지? 지금 새삼스럽게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법 공부는 결국 무슨 공부한다 그랬어요? 법 공부는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게 뭐다? 법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상황을 잘 보면 이걸 열심히 공부해.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야. 내용을. 물론 내용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용 다 공부했잖아. 아마 그 권리와 의무 누구의 권리냐, 누구의 의무냐 그런 걸 정확하게 짚으라. 그만큼 강조했는 기다. 알겠습니까? 이 주체, 권리의 주체잖아.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알겠어요? 원래는 주체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주체고 권리와 의무의 객체도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딱 보면 알겠지? 이쪽 갖고 장난 많이 친다. 이쪽 갖고 많이 장난친다. 이쪽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쪽 갖고. 이쪽 갖고 보다는. 알겠지?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몇 번? 35번.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분야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가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고 누구 상호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2번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려버려서 지정받지 않고도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요. 근데 이 부분은 출제된 바는 있지만은 그때 이 신청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아시죠? 5번 시험에 만약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 나오면 분명히 O로 나올 겁니다. 틀리게 운영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나오면은 이 신청거리가 되긴 됩니다. 알겠어요?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일단 지정받지 않고도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를 받는다? 승인받아요. 운영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승인사항이죠.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만약에 1년 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무슨 사유가 된다? 지정 취소 사유가 되잖아. 5번 거래정보망을 통해 중개를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해줘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줘가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거래가 완성된 사실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알고 있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안다 모른다? 모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2번. 36번 정보망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정보망이란 누구끼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 교환하는 건데 의뢰인 간에 가면 틀려버렸다 이 말이야. 2번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등록증 사본도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등록증 사본. 가입 이용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그랬어요? 500인 이상이잖아. 500인 이상. 알겠어요? 그 50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입 이용 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증 사본도 첨부하도록 돼 있다. 3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일단 부가통신사업자부터 돼야 된다 그랬고 4번 승인받는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끼워넣기용 지문입니다. 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가입용 약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5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보망의 정보 공개를 해도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1번이 틀렸어요. 의뢰인 하는 글자 때문에 틀려버렸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입니다. 37번 지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죠.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법인인 그의 개업공인중개사잖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요건을 갖춰도 지정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지정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 한다? 합니다. 4번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했는데 틀려버렸어요. 문장을 잘 읽어요. 누가 보유하고 있는 겠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하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누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받고자 하는 그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중요한 것이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기출된 거예요. 알겠어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하라는 거잖아. 알았어요? 문장 위주로. 38번 정보망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해놨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딴 자격증인데 원본을 첨부하노? 4번을 첨부하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7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여기까지는 맞는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지. 틀렸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때는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근데 틀려버렸습니다. 지정서 반납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왜 없다 그랬어요? 수업시간에? 옳지 봐봐. 몇 개 안 된다고. 몇 개 안 된다고. 그래 지정 취소 처분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다른 거는 봐봐요.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지. 자격 취소받아도 자격증 반납 규정이 있잖아. 근데 지정 취소받으니까 뭐 반납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니까 편법으로라도 우리가 추측해보자 이 말이지. 알겠지? 지정받은 사업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뭐다? 현실적으로 지정 취소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정서 반납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는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다. 답이 5번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5번을 가지고 응용 좀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 공개 의무사항이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개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를 할 때 하긴 하는데, 의무사항이니까 하긴 하는데, 알겠어요? 허위로 공개했어.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개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된다 했잖아. 할 때 허위로 공개했어.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다. 말이야. 그럼 이 5번의 내용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 봐봐요. 왜 이런 거 갖고 내면은 힘들어지느냐 하면은 봐봐요. 이걸 봐봐. 여러분들 생각이 짧으니까. 근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 정보 공개를 하잖아. 허위로 공개하잖아. 그럼 무슨 사유고? 업무 정지 일이 나온단 말이야. 분명하거든.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알겠어요? 머리 굴리면 이거 뭐 안 맞는 것 같아. 자 봐요. 제 생각은 단순히 생각하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무슨 사유고? 아니, 이거 뒤에 생각하지 말고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데 안 했어. 공개 의무 자체를 위반했어. 무슨 사유로 돼 있어요? 업무정지 아니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돼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개 자체를 안 하는 게 나쁘나, 공개하긴 하는데 허위로 공개하는 게 나쁘나? 저는 제 생각에는 허위로 공개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 알겠어요? 공개하는데 허위로 공개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 근데 공개하긴 하는데 허위로 공개하면 뭐고? 업무정지고. 공개 자체를 안 해보면 뭐고? 상대적 등록 취소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 이런 거 이제 머리 굴리다 보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세요. 이런 게 이제 법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법의 문제점이다, 문제점 아니다? 문제점인 거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법의 문제점을 갖고 뭐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문제점을 갖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법대로만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법이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법대로 시험 쳐야 되니까. 그 이런 거 갖다가 괜히 머리 굴리다 보면 뭐다? 이상하다. 내 기억에는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인데 허위로 공개했다 하는 거 공개하기로 했는 거 아이고. 근데 허위 공개하면 이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알았어요. 더 심하게 가야 되는데 업무정지하니까 틀렸다 이렇게 산다. 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 알았어요. 법이 잘못된 걸 우리가 타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법이 잘못됐다 하는 거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알겠어요. 알면은 낸다, 안 낸다? 안 내겠지. 알겠어요. 근데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 하면은 능력이 모자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평소에 안 했는 걸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했는 걸 내기 때문에.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몇 번이고? 39번입니까? 자,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옳은 것은 1.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신청받은 날,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지정 신청한 날하고 지정 받은 날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지. 알겠어요. 지정 신청한 날부터 3월 이내까지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지정 받은 날로부터 뭐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해가지고 상의를 받아야 되잖아. 알겠어요. 머릿속에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잘 안 되고. 알겠어요. 절차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봐봐요. 부가통신 사업자죠. 부가통신 사업자잖아. 부가통신 사업자라야 지정을 받을 수 있잖아.
이 부가통신 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뭐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아니지. 알겠죠? 이 사람이 지정 신청을 하잖아. 지정 신청을 하잖아. 지정 누구한테 하노? 장관한테 하잖아. 그럼 장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뭐 한다? 지정 처분을 하잖아요. 그렇지. 지정 처분을 하잖아. 그렇지. 지정 처분하잖아. 지정 처분하잖아. 지정 처분을 하고 뭐다? 지정서를 교부하게 돼 있어요. 지정서 교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의 기장에 지정서를 교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정받은 사람은 요때 지정받은 거지?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뭐를 정해가? 운영 규정을 정해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그렇지.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정 취소 사유되잖아요. 알겠어요? 항상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승인받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이고 그랬어요. 지정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요 일과 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날하고 지정 신청한 날하고 지정 처분 받은 날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알겠어요? 범위잖아.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이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다. 틀려버렸죠.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사망 해산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 이게 답이네.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기재할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알겠어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이 중요한 거지. 5번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예 과태료 사유입니까? 아니면 지정 취소 사유입니까? 지정 취소 사유라요. 500만 과태료 부과 사유 아닙니다. 거기다가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1년짜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과될 수 있는 겁니다. 지정 취소 처분과 1년짜리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는 케이스라요. 알겠어요? 그 위에 2번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정보를 운영한 경우 있잖아. 이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가 병과될 수 있는 케이스잖아. 알겠어요? 병과되는 케이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0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을 확보하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하는데 2인 이상이에요? 1인 이상이다? 1인 이상이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지정신청 시에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런 게 또 갑자기 어렵죠.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 그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아니잖아. 알겠어요? 수수료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자, 이것도 끼워 넣기 용인데 우리 법에는 대장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대장이 3개 나온다 그랬잖아. 자격증 교부대장, 그 다음 뭐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 다음 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이 대장이 나올 때마다 이 똑같은 문장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하는 이 규정이 3가지 대장에 다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39번에 5번 경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제재분류표 열심히 찾아봐요. 제 말이 맞죠? 맞는가 안 맞는가 열심히 찾아보대. 알겠어요? 다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알겠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그걸 갖다가 익혔다. 23년간 익혔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팍팍팍 물어봐도 뭐다 바로바로 답이 튀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길이 최고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2회로 갑니다. 2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제가 다른 선생들에 비하면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미련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다른 선생은 골라가면서 문제 풀잖아.
저는 한 문제 안 빼고 다 풀잖아, 같이. 알겠어요? 그 미련스러운 거예요. 알겠어요? 알면서도 같이 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골라가 문제 풀면은, 알겠어요? 안 골란 거 있잖아. 안 골란 건 여러분 집에 가서 풀어봐야 되나, 안 풀어봐야 되나? 풀어봐야 되는데, 안 풀어보는 걸 알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안 풀어보는 걸 알아요. 알겠어요? 근데 집에 가서 풀어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학교 가는 사람이 때문에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알겠어요? 특별히 지적하지 않아도 학교 갈 사람은 제 강의 대상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혼자서 잘 알아서 하는데 말라고 그 사람은 신경 써요. 근데 조금만 뭐다 신경 써가 코치를 해주면 학교 갈 수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제 강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제 강의 대상이 안 돼. 알겠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 근데 약간만 코치해도 안 될 사람 있지. 약간만 코치해도 안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많이 코치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도 강의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방법이 없어. 조금만 코치하면 학교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것도 지금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2-3명 돼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학교 갈 게입니다. 제가 이 가만 벌써 다 알아, 누군지는. 자, 1번 뭡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관청인 시장이라 하면, 등록관청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인 시장이라 하면, 구가 설치된 시장이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이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과 특별자치도면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 제주도에는 서귀포 시장이 있고 제주시장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뭐다? 등록관청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겠어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알겠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있죠.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더라 안 돼 있더라 한번 생각해봐. 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어.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등록관청 맞나? 맞지.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올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시험 문제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죠. 세종특별자치시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아야 맞추는 건데 그거 아나 모르나 물어보겠나? 안 물어보지. 알겠어요? 그런 게 때문에. 옛날에 이해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때는 허가제였지만 지금의 등록제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때는 허가관청이 아닌 것은 걔가 답이 뭐다? 이게 나왔다고. 전주시장. 그 지금으로 따지면 등록관청이 아닌 자를 찾아라. 걔가 답을 이걸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 신청들하고도 남아있어요. 지금은. 물론 답은 맞습니다. 전주시에는 뭐가 있다? 구가 있어요.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 전주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이 내면 안 돼.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때문에 내는지 몰라도 지금은 못 낼 수 있는 거죠. 왜? 전주시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전주시에 살고 있으니까 안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경험칙에 의해서 안다 모른다. 아는데 대구에서 응시하는 사람은 외워야 될까 이가 별도로. 누구는 외우고 누구는 안 외우고 그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것도 함부로 못 내는 거예요. 지명. 알겠어요? 시험 문제 낼 때 군산시가 어떻고 대구시가 어떻고 이렇게 지명을 함부로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할 때도 지명을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안 좋다 그래. 왜? 서울에서 수업 듣고 있는 사람이 제가 대구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어요? 뭐 대구 상황을 잘 아나? 모르잖아. 그러면 이야기 쉽나 어렵나?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편하겠지만 대구시 북구 하는데 뭐 서울에 공부하는 사람이 북구가 있는지 없는지 아나? 모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 찍을 때는 알겠어요? 지명을 가급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굳이 꼭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를 이야기하던데 서울특별시는 뭐 전국 사람들이 대충 다 안다고 보고. 알겠어요? 그래도 동영상 수험생보다는 요 오프라인에 있는 수험생이 더 1차적인 대상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질문 봐봐. 개설 등록 신청 시에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일부러 반드시라고 제가 적었어요. 실전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라는 글자가. 알겠어요? 그 틀렸죠? 알겠어요? 지금은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출한다. 안 하니까. 알겠어요? 5번 시험에 나올 게입니다. 그거는. 3번 개설 등록 신청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뭐 해야 된다? 요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는 소리잖아. 4번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건축물 대장도 확인한다, 한다? 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지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지 아니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안 내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오네. 알겠어요? 틀린 것은 뭐 2번이 된다. 2번 문제.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를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까 6가지 통보하는 사항 있죠? 알겠어요? 아닌 걸 찾아라 그랬는데 알겠어요? 답이 5번이죠. 보정 설정 신고에 관한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업무 보정 설정 신고에 관한 사항은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답으로 옛날에 작용했던 거예요. 출제 기출문제에서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업무 보정 설정 신고에 관한 사항은 왜 통보 사항이 아닌 걸로 법을 만들어 놨느냐.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이 협회가 통보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정 설정을 했다 하는 걸 알아봐 봐요. 그러면 협회에서 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계속 안내장 보내가지고 뭐 왜 보정보험에 가입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분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셔야지요 하면서 뭐다 안내를 보낼 기다 안 보낼 기다? 보낼 기다. 알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안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가자 그런 게요. 실제 그 이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알겠습니까? 우리 법 자체가 지금 보정 설정 방법으로 공탁도 허용하고 있고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 공제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보험에 가입했다, 공탁 설정했다 이런 걸 협회에 알려주면은 협회 공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가만히 있겠나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갑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해놨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해산이나 폐업신고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원인이다 원인 아니다?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 받고 난 다음에 중개업을 계속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당연히. 2번 휴업기간 또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무슨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뭐를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서 보수지급 약정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는 거. 강행법규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세요. 4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상태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등록만 신청했지 아직 등록 처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무등록 중개업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에게 중개 의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은 뭐 3번 유효하다 해놨네. 무효인데. 알겠습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잖아. 그 형사처벌 받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집 팔아주세요라고 중개 의뢰했어. 알겠어요?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른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범으로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 소리잖아. 알겠어요? 의뢰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우리 법에는. 4번 알았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소위 특수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지역농협이다. 지역산림조합이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또 중개업을 한다 뭐 한다? 한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는 빠졌죠? 왜 빠졌느냐? 자산관리공사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어느 법에서 정한 사항을 다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다 따라야 돼. 알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특수법인을 규율하는 개별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닌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등록 기준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그 소리고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중개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책임자는 뭐가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5번 지역농협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합니까? 아니잖아. 너무 쉽다.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1천만 원 이상이잖아. 그럼 다른 특수법인들은 다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그래야 되는 기다. 응? 잠시 쉬었다가 5번의 결격사유부터 또 들어갑니다. 쉬었다 합시다.